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자, 유상운송 문제예요. 이제 A는 동네 주민 B를 동승해서 운전하고 사고가 생겼어. 예, 생겼고, 그 다음에 A 과실이 100%래요. 그런데 A는 평소에도 본인 자가용으로 택시 요금 받고 동네 주민들 이동시켜 줬대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사고 날 때도 B한테 택시 요금 수준의 대가를 받고 이동 중 사고가 생겼대. C라는 사람은 피해자인데, 이번 사고의 피해자인데, C는 사업자 등록이 본인 명의인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대. 그러면 이제 우리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지급기준에서 휴업 손해 및 상실 수익액 산정하실 때 직업군이 여러 개가 있죠. 첫째, 급여소득자, 두 번째, 사업소득자, 그렇죠. 그리고 그 이외에 유직자, 그 다음에 외국인, 뭐 무직자, 뭐 이제 등등등 나오지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그 외 유직자 요 세 가지 큰 틀로 나눠줄 수 있단 말이죠. 그 중에 뭐가 이 사람은 어디 속하는 거예요? B는 사업소득자에 속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보험사 김영피보험자 D는 사고 직전 B의 자녀와 결혼했대. 진짜 결혼했네. 결혼했으니까 근데 뭘 미처 못했대요? 저도 혼인신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때부터 결혼식 한 그날부터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이 둘은 뭐예요? 부부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혼인신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 증인 2명씩 써가지고 혼인신고하러 가잖아요. 예. 그래서 혼인신고하러 간단 말이에요. 혼인신고하기 직전이니까 사실혼 배우자이고, 결과적으로 B와 D의 관계는 D는 B의 사위이고 B는 D의 장인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는 제가 지울게요. 자, 그러면 무보험자상에도 봅시다, 한번.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제 뭐랑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은, 가족안전특약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 그래서 가족안전특약이랑 헷갈리지 말라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상해 피보험자는 둘로 나뉘죠. 첫째, 탑승 불문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탑승 중이에요. 요 탑승 중인 사람은 승낙 피보험자 하고요. 그리고 운전 피보험자, 이 둘이니까 간단하고, 탑승 불문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그렇죠?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 나눠줬으니까, 그러면 이 자녀는 그러니까 각각의 부모들이 들어가는 거는 알겠어. 그러면 남편 기준으로는 장인 장모가, 그 다음에 부인 기준으로는 시아버지 시부모님이 들어가는 건 알겠어. 그럼 여기 자녀를 따로 구분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요거는 그렇죠. 여기서는 계자녀도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계자녀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자, 여기서 계자녀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러면
상대방의 전원관계 자녀가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다시 그럼 요 무보험상에서 요 김영 피보험자인 김영 피보험자와 그 상대방인 배우자의 혼인 관계는 달리 규정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 자동차 보험 약간 제3조로 가시면 돼.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배우자란? 사실혼 배우자. 오. 달리 규정이 없죠. 달리 규정이 있는 건 어디에 있어요? 가족. 그렇지. 거긴 달리 규정이 있으니까 그 달리 규정된 그걸 따르면 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 약간 써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된다고 안 된다고. 네. 부부라고 아니라고. 배우자라고 아니라고. 배우자라고 돼 있어요. 그 배우자예요. 그러면 배우자의 부모예요? B가? 김영 피보험자 D의 배우자의 부모인가요? 자, 이 둘은 사실혼 관계야. 그렇죠? D하고 D의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야. 그 배우자의 아버지인 B가 사상했어. 탑승 불문 피보험자인가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요 문제랑 관계없이 여기서의 각각의 자녀니까 상대방의 자녀가 여기에 다 해당이 되니까 여기 기준으로 여기 전원 관계 배우자 기준으로 김영 피보험자 기준으로 배우자의 전원 관계의 자녀는 무슨 자녀라 그래요? 계자녀라고 그러죠. 이 계자녀는 이 둘이 사실혼 관계여도 탑승 불문 피보험자인가요? 피보험자예요. 근데 얘가 문제되는 경우는 뭐예요? 이 무보험 차상에 가입된 그 피보험자처럼 운전했을 때는 어때? 어떨 때는 그때는 어때? 대인원죄 전담보 면책이니까 이 무보험 차이가 돼요, 안 돼? 안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얘가 다른 차를 운전하거나 걸어가거나 다른 차에 탑승 중이거나 이러면 이 무보험상에 돼요, 안 돼요? 된다.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그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 그거 구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고 그럼 이제 우선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 이제 첫 번째 사례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B씨에 대한 각 보험사의 보상 책임을 쓰는데 그 중에서도 대인배상투의 보상 책임과 관련해서 자 여기서 이제 힌트를 줬어요. 문제에서 대인배상투 보상 책임하고 관련해서 갑보험사의 손해상사가 조사 및 확인해야 될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지금 대인투가 문제되는 면책약관은 뭐가 있어요? 유상운송 면책. 그러면 유상운송 면책의 요건이 뭐죠? 첫째, 요금이나 대가를 받아야 돼. 그렇죠? 네? 요금이나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유상운송이지. 둘째, 반복성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가성, 반복성 요 두 가지가 요건인데 반복성은 이미 입증을 해놨어요. 이미 평소에도 그랬대. 이미 반복하고 있어. 그러면 뭐만 조사하시면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문제에서는 조사를 해야 될 게 두 가지를 조사하는 건 맞긴 한데 사실은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요게 대가성이냐, 택시요금 수준을 받은 게 대가성이냐 아니냐를 조사를 해보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반복성에 관련된 얘기는 뭘 조사하면 돼요? 평소에도 그랬는지, 이번 한 번만 그랬는지 조사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둘째, 이게 대가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들을 조사해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물어보는, 그러면 이 2-1번, 그러니까 144번, 4-1번에 물어보는 내용은 결국은 뭐예요? 유상운송, 보통약관상, 대인배상투, 유상운송, 면책약관을 약술하시오 하는 거를 뭘로 바꿔놓은 거예요? 조사해라. 보험사의 손해상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는 걸로 바꿔놓은 거랑 같은 얘기다. 두 번째 문제는 자 C에 대한 상실수익을 산정해야 되는데 C는 무슨 소득자? 사업소득자에 대한 상실수익을 산정할 때 자 사업소득자 상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해서 월 현실소득액을 산정해야 돼요. 어떻게 산정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주요 우리 약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연간 소득액에 연간 매출액에서 기준 경비, 단순 경비 빼고 비용 빼고 세금 빼고 뭐 빼고 다 빼고 그 다음에 또 노무 기여율 곱해주고 동업 관계 있으면 동업 비율로 나눠주고 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어디 돼 있다고? 그게 저 보면 약간의 규정돼 있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해서 산정을 했더니 그 금액이 일용임금보다 미치지 못한대. 그러면 일용임금을 준다고요? 준다고. 그게 어디 돼 있어요? 약관에 돼 있잖아. 예, 그거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뭘 알 수 있는 서류를 내야 돼? 뭘 알 수 있는 서류를 우리가 받아와야 돼요? 제가 직원이야. 매출액 알 수 있는 서류 받아와야지. 그리고 비용 알 수 있는 서류 받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입증 가능. 이게 자본 중심적인 사업인지 노무 중심적인 사업인지 따라서 노무 기율 따져줘야 되고 따져주려는 서류 받아와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동업자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렇죠? 뭐 사업자 등록도 뗐어요. 그랬더니 B하고 또 한 명이 더 있어. 그러면 동업자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도 그러면 호프집 사장님이니까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뭐 사업자 등록증 등 이런 서류들을 받아서 확인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의 90% 이상은 일용임금 미달이야. 아,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정말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래 제조건을 확인해서, 아까 이제 이거죠. 지금 여기서는 김현 피보험자가 누구예요? 이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D죠, D. 근데 D하고 누구야? B의 자녀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혼인신고 미처 못했어. 신혼여행 갔으니까. 그럼 무슨 관계? 사실혼 관계야. 그러면 자 B의 자녀와 결혼했으니까 B는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 있죠. B는 자 D 기준으로 배우자의 부모야. 여기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 사람은 탑승 불문 피보험자인가 아닌가? 맞다. 이거 무조건 안 된다고 머릿속에 놓고 계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렇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보험자예요 아니에요? 피보험자죠. 그럼 만약에 갑보험사가 유상운송이어서 대인투가 면책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대인투를 받을 수 있는 보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디서 받으면 돼요? 여기 무부채상에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만. 그 오늘 약술 중에요. 동승자 감액 제가 문제 냈어요. 자, 그러면 동승자 감액이라는 걸 왜 해요? 운행자한테 100%. 자, 그러니까 자, 원래는 자, 제가 제 친구를 태우고 내가 데려다 줄게. 먼저 제안도 제가 먼저 했어. 친구 그래? 야 내가 좀 돌아가도 내가 너 태워다 주고 나 집에 갈게. 그러다 제가 신호위반해서 사고를 냈어요. 이거 완전 제 잘못이죠. 그런데 상대방을 물어주는 건 알겠는데 이제 여기 타고 있던 친구 동승하고 있던 친구도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배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이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안면 딱 몰수하고 나도 다 해줘라고 얘기를 한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 다 해줘야 되겠죠. 근데 뭔가 좀 불합리해. 그렇죠. 상대방을 알겠어. 상대방은. 그래서 다 해주는 걸. 근데 내가 이 친구한테까지 이걸 다 해줘야 돼? 그러면 동승자 감액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동승자 감액의 대전제는 뭐예요? 무상이어야 돼. 무상이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유상은 할 필요가 없어요. 동승자 감액은 무상이면 된다. 무상이면. 그러면 동승 과정에 여러 가지 종합 사유를 참작해서 그 비율이 달라지겠죠. 제가 아까 지금 친구 얘기했지만 야 내가 태워다 줄게 먼저 제안했어. 그러면 제 기책 사유가 훨씬 크니까 점점 100% 보상에 가까워지겠죠, 비율이.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친구가
나 좀 태워다 줘. 야, 내가 거기까지 언제 갔다가 인간아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치사하기로 진짜 그럴래? 아, 알았어. 이러면 더 높여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정해놨어. 어디에? 약관에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동승 과정상의 과실이 있을 경우 10%, 20%까지 가산하고. 자, 적용 제외.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한 경우에는 동승자 감액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데. 자, 그러니 여러분 승용차 함께 타기라는 얘기가 자동차 보면 약관에 2번 나와요. 첫째 어디서 나와요? 유상운송 면책 사유에 예외 사유에 나오죠. 그거는 승용차 함께 타기를 뭐 했을 때 유상운송 면책 약관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 받고 해줘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 근데 왜 동승자 감액인 또 출퇴근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이거는 돈 안 받고 탔을 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돈 안 받고 출퇴근 함께 타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 자, 그럼 뭐예요? 제가 옆집 사람이랑 같이 자동차 함께 타기를 했어. 출퇴근 시간대. 그래서 제가 그 사람 회사 태워다 주고 우리 회사로 가면 되는데 그 사람 회사 태워다 주고 가는 길에 아니면 퇴근하는 길에 사고가 났어. 그러면 동시자 감액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이때는 전제가 뭐예요? 무상인 거야, 무상. 그러면 제가 그 옆집 사람을 돈을 받고 그걸 하고 있었어. 그러면 이 동시자 감액은 애초에 적용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제가 왜 강조하냐면 이 약수를 제가 밴드 스터디 문제에 냈더니 그럼 동시자 감액에 가장 키워드가 들어가야 될 단어는 뭐예요? 무상이지. 무상이잖아요. 그쵸? 무상이니까 이게 필요한 거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 저게 정해놨고 그럼 무상으로 출퇴근 함께 타기 했을 때는 이걸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정해놨고 이 무상일 때 이거 하는 취지가 뭐냐 적어놨어. 그쵸? 근데 무상이란 단어를 왜 빼면 어떡하냐는 거지 제가. 그쵸?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제가 말씀드린 지금 여러분 이 동네 이장 이 아저씨가 이게 제가 보상을 해줬 이 B라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이 동네 이장 아저씨가 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 동네 이장 아저씨도 60세가 넘어갔는데 결국은 그 마을에서 제일 젊으셔. 근데 그 동네에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뭘로 가겠냐고 병원에. 그러니까 이분이 택시요금 그 정도 되는 돈을 받고 평소에도 이걸 한 거야. 계속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그 보험사 전복돼 가지고 이 할머니 B 할머니가 치료 중 사망하셨어. 차가 전복돼서. 예? 그랬더니 이 갑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저한테 이러고 전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우리 피보험자는 그러니까 이장 아저씨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장 아저씨한테 조사를 한 거지. 어떻게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아, 예, 우리 마을에서 B 할머니 병원까지 가던 길이었어요. 할머니는 왜 태웠죠? 내가 원래 이 동네는 차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택시 요금 비슷하게 좀 받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태워다 줬는데 이날도 그렇게 돈 받고 태워다 줬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갑보험사 조사자가 조사 다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야. 뭐라고? 대인투 면책인데요. 면책 같아요, 이거. 그래서 내가 유상운송 면책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제가 해보고 해봐야 되겠지만 대인투는 면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면책시켜.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제가 면책시키라고 제가 하면 안 돼. 제가 보기에도 제가 손해산성사이지만요. 저도 지금 그렇게 보고서를 손해산성을 쓰고 있어요. 대인투는 면책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말을 안 해. 그 대인투가 면책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면책이 맞다니까 내가 보기에도 면책 시키시라니까. 네, 그렇게 됐어요. 그때 왜 저는 계산이 섰어. 여러분 80 몇 세시니까 위자료 얼마예요? 상실 수익액 몇 년이에요?
위자료 얼마예요? 500. 장례비 얼마예요? 500. 그거 다 해도 1억 8천 넘어야 안 넘어요? 치료비 조금 나왔어요. 병원 모시고 갔다가 응급실에 돌아가셨어. 치료비 얼마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다 끝났어. 그러면 1억 8천 넘어야 안 넘어요? 안 넘죠. 그럼 대인투 면책이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죠. 그죠? 저는 그 대신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돈 내고 탔으니까 돈 안 내고 탔으면 동승자 감액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담당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담당자는 이장님이 먼저 권유했는지, 이 할머니가 이장님한테 가서 나 좀 태워다 달라고 했는지, 이거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런 과정은 필요 없어. 이 동승하게 된 경위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지. 뭐가 중요해? 돈 받았어. 근데 반복해서 받았어. 대가성이 있어. 이게 중요한 건데, 그게 되는 순간 이 동승자 감액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저는 대인2를 면책을 받는 대신에 동승자 감액을 안 해서 그러면 1, 20% 감액 안 하고 2, 30% 감액 안 하면 그 유족한테 뭐가 더 늘어나요? 손해배상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큰 소리를 쳤다니까. 내가 보기에도 유상훈 손님. 그 대가성도 틀림없이 있고, 제가 보기에 그래. 그리고 반복성은 이미, 벌써 그 어르신 내 얘기 다 들었다. 이미 우리 유족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평소에도 그렇게 했다고. 제가 얘기 다 들었어요. 벌써. 나도 인정. 담당자 얘기 인정. 그래, 내가 보기에도 대인투 면책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근데 그 담당자는 내 속마음을 몰랐지. 내 속마음이 뭔지를 동승자 감액하지. 그래서 제가 손해상수에 썼지. 대인2는 면책이다. 대인 1 지급하는데, 자, 위자료 5천 기준, 그쵸? 장례비 500 기준, 상시수익 1년치, 오케이, 계산하고, 자, 동승자 감액 적용 여부, 무상 동승이 아니므로 동승자 감액 적용할 필요 없고, 안전벨트 착용한 거 확인했다. 확인한 서류 첨부하고, 따라서 얼마 주면 된다, 너 이놈. 그게 정당한 보험금이다. 손해상사 의경 적정함 도장 꽝 찍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담당자가 전화 와서, 그때서야. 이러려고 그러셨어요? 네, 이러려고 그랬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동승자 감액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무보험차상에, 자, 무보험차상에 아까 얘기한 거, 이제 이거는 제가 이번 사례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자, 여러분, 무보험차상에서 있잖아요. 보상의 요건이 뭐예요? 자, 요거 지우고. 무보험차상에서 보상의 요건이 뭐예요? 네?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가 무보험 자동차야. 그렇죠? 그리고 그 차들이 어때요? 대인2가 한도보다 낮거나 대인2가 가입 안 됐거나 등등등 면책이거나 좌우지간. 그래서 피보험자가 누구한테 배상 의무자한테 대인2 상당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할 때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무보험차상위가 등장하지. 그러면 이 조건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누가 있어야 돼? 누가? 배상 의무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배상 의무자와 관련해서 말이죠. 어떤 면책 사유가 있냐면 어때요? 자, 배상 의무자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이거나 피보험자의 사용자이거나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피용인이거나, 자, 이럴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원칙이 면책이라는 거예요. 면책. 자, 이걸 왜 면책시킬까? 이걸 왜 면책시킬까요? 이게 어디서 나와서, 뭐 때문에 이걸 면책시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줬다 뺐으면 돼, 안 돼? 줬다 뺏는 거는 안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해? 무슨 이론이 필요한 거죠? 피해자 측 과실 이론이 필요한 거죠. 이거 피해자 측 과실 이론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줄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 돈을 줬다가는 뺏어오지도, 또 뺏어와야 돼. 그러면 또 줘야 되고,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초부터 어떻게 해요? 막아놓은 거야. 막아놨는데, 자,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자,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 의무자가 있는데 이들이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른 배상 의무자가 있으면 그 사람 과실만큼은 구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보상해 주는데 그러면 그때 보상할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부모가 배상 의무자인데 이 부모 과실이 50%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의 과실이 50%야. 이때는 어때요? 이 부모 과실 50%는 까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까고 이거 어차피 못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 까야 될 거예요. 까고 이것만 받을 거야. 이것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관련된 면책약관이에요? PH 과실 이론하고 관련된 면책약관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무조건 이게 있어야 되는 담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있어야 되는 담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약술에도 그 얘기를 제가 넣어놨어요. PH 과실 이론. 준비해서 보셔야 돼. 그래서 특히나 누가 있어요? 가족관계 같은 일은. 자,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도 이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냐면 가족사상 면책약관에서도 이 이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가족사상 면책약관에서도 이 이론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가족사상 면책약관에서 왜 그래요? 전통적으로 가족사상 면책약관이 되면은 적용되면 뭐가 면책돼요? 대인투가 면책되지. 그러면 보험사에서 구상금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지. 그걸로 끝나. 안 돼. 그러니까 가족사상 면책약관이 적용되면 PH 과실 이론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뭐예요? 뭐 때문에? 가족사상 면책약관이 뭘로? 피보험자 개별 적용으로 부책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그렇죠. 부책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상대방 보험사가 편하게 다 보상해줘도 배상 의무자 뒤에 깔려있는 우리 보험사도 대인투가 부책이면 보험사끼리 구상금 받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PH 과실 적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다라는 것까지 PH 과실 이론에 써주셔야 돼.